하와이 마우이 섬 화재로 희생된 이들이 1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재산 피해도 56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 대치 끝에 결국 체포됐습니다. 델리 지역의 한 백화점 쇼핑몰에 무려 30명 이상이 들이닥쳐 물품을 털어가는 떼강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대낮에 벌어지는 집단 범죄 행각에 사법치안당국을 향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LA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등반가가 와이오밍주에서 등반 중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 고교야구 최대 유망주로 꼽혀온 투수 장현석이 박찬호와 류현진이 뛰었던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 입단했습니다. 마운드에서 오타니와 맞대결을 펼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마우이섬 화재 희생자가 1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초록색 숲속에 자리 잡았던 주택들과 푸른 바닷가 선착장에 정박했던 배들이 순식간에 거대한 회색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꼬박 일주일. 총력 진압에도 여전히 두 곳에선 불길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은 불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몰리면서 도로가 꽉 막혔다며 온 가족이 내려 피난처를 찾아 헤맸다고 증언합니다. Then I told my kids, you guys run. Don't turn around to look for me. And my 9-year-old couldn't. She just kept telling me, Mom, I can't. 마우이 카운티 측은 현지 시각 13일 밤까지 현장을 수색한 결과 화재 사망자가 9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행정당국은 수색 진행에 따라 희생자 규모도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amilies will come together, but there's a lot of loss here, and I think we're going to see significantly higher numbers in the coming days. 다만 2,000채가 넘는 건물이 파손된 데다 곳곳에 잔불이 남아 있어 경찰견이 투입된 수색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구조당국 설명입니다. This is a really complicated situation. The dogs can only work so long because of how hot the temperatures are. There's also hot spots, and so we have fire crews that are helping to cool down the area so the dogs can go in there. 미 재난당국은 마우이 섬 화재로 발생한 이재민을 4,500명으로 파악하고 임시 거처 마련과 함께 생필품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56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예측된 가운데 피해 금액은 더 늘 거란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경일 기자입니다.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이번 산불은 85명의 사망자 수를 기록한 2018년 캘리포니아 패러다이스 산불보다 많은 희생자를 기록 중입니다. 아직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주민은 1000여 명에 달해 희생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와이 당국의 자연재해 피해로만 보면 지난 1960년 61명의 목숨을 앗아간 쓰나미 희생자보다 많은 최악의 참사입니다.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산불은 인재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우이섬 화재 발생 이후 사이렌이 제대로 울리지 않는 등 부실 대응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와이 당국은 지난 5년간 산불과 강풍 피해에 대한 예방 보고서를 따르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언론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기구 하와이 산불관리 조직의 2014년부터 보고서에도 하와이 당국이 대비 미비를 지적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라하이나 지역에서 불에 탄 면적이 총 2,170에이커로
주택 등 건물 2,200여 채가 부서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도 56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으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산불과 폭우 등 재해가 잇따르면서 세계 보험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들은 지진이나 허리케인 같은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큰 재난을 1차 위험으로 보고 있고 홍수나 산불, 산사태 등 빈도는 많지만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1차 위험보다 적은 재난을 2차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참사와 같은 보험업계가 2차 위험으로 간주하는 재해 피해가 최근 광범위해지고 잦아지고 있습니다. 재보험사 스위스리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는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만 우박과 번개, 폭우와 강풍 등 재난 피해액은 약 5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 대치 끝에 결국 체포됐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토요일 밤 9시 30분쯤 LA 한인타운에 자리한 한 편의점에 소총을 든 남성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순찰대를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관은 용의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용의자는 이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최소 2정의 소총으로 무장한 용의자와 대치 중 2차례 총격을 가했는데 용의자는 다리에 총격을 받은 뒤에도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용의자는 칠가와 벌몬 애비뉴 교차점에 자리한 한 건물 뒤로 달아났고 경찰과 장시간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특수기동대 원격 제어 차량을 사용한 끝에 다음날 새벽 3시쯤 용의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용의자는 30대 백인으로 확인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벨리 지역의 한 유명 백화점에 30여 명의 떼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치안 당국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샌퍼난도 벨리 지역의 한 유명 백화점. 후드에 모자를 뒤집어 쓰고 복면을 쓴 절도범들이 닥치는 대로 물품을 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주말 오후 시간대. 그것도 직원들과 시큐리티 가드까지 버젓이 있었지만 한꺼번에 들이닥친 이들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은 밖에 대기해놓은 차량들에 나눠 탄 뒤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피해 금액만 30만 달러어치에 달합니다. 집단 범죄 행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주 화요일 글렌데일의 유명 쇼핑몰인 아메리카나에서도 최소 30명 이상이 유명 명품샵에 들이닥쳐 가방과 의류, 시계 등 30만 달러의 물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적게는 3인조에서 5인조, 많게는 수십 명이 보석상과 명품샵 등을 노린 집단 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000 미만의 절도범들을 경범 처리하고 조기 석방하기로 한 사법당국의 조치가 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LA 카운티 검찰과 카운티 셰리프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We are looking at every tool, including conspiracy. We will look at every tool. We respond as quickly and as safely as we can. When we get there, we're going to investigate, take people into custody. 연이어 발생하는 집단 범죄에 한인 상인들도 우려를 표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타깃의 한인타운이 예외가 될 수 없고 자체적인 경비와 보안책으로는 한꺼번에 달려드는 범죄자들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건 진짜 무섭죠. 요즘에는 뭐 무슨 죄를 졌고 갔어도 그냥 바로바로 풀려난다. 텀블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분투를 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날로 기승을 부리는 집단 범죄에 사법당국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 범죄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현 정책에 대한 비판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등반가가 와이오밍주에서 등반 중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립공원 서비스국은 지난 11일 오전 와이오밍주 그랜드 태튼 국립공원 내 자리한 12,324피트 봉우리에서 등반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검시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희생자는 시미밸리에 거주하는 한인 조이 조 씨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추락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함께 등반에 나선 다른 7명의 등반가들은 가까스로 사고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가 사망한 등반 코스는 상당히 가파른 경사면을 보유해 등반이 쉽지 않은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찬호와 류현진 선수가 몸담았던 LA 다저스에 또 한 명의 한국인 유망주가 입단했습니다. 허솔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장한 체격에 시속 150km가 넘는 빠른 공과 낙차 큰 커브가 위력적이고 강한 승부욕을 더해 명실상부 고교 최대 유망주로 꼽혀온 마산영마고 3학년 장현석이 드디어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한국 프로 무대와 미국 진출을 놓고 고심했던 장현석이 내린 결론은 하나, 소중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마지막 꿈이 메이저리거였고 과학적인 야구를 하고 좋은 시스템과 좋은 시설에서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몸 상태를 확인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구단 관리를 받고 있는 장현석은 다저스 선배들의 뒤를 잇고 싶다는 당찬 목표를 밝혔습니다. 박찬호 선수나 류현진 선배님 같은 이제 그런 선수들처럼 이제 다저스라는 구단 안에서 선발 투수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등번호 18번을 직접 골라준 다저스의 스카우팅 담당자도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We've been following Jang since just after COVID, 2020. I managed in the minor leagues with the Florida Marlins, and his curveball reminds me a lot when I managed Josh Beckett. 코리안 특급 박찬호와 최고 투수 류현진에 이어 다저스맨이 된 장현석은 상대해보고 싶은 타자로 일본인 천재 선수 오타니 쇼헤를 꼽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오늘 LA 통합교육부 등 남가주 대부분 지역 교육기관들이 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학기에 돌입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늘 새학년이 시작되는 가을학기에 돌입했습니다. 교육부는 팬데믹 공식 종료 후 시작되는 첫 학기인 만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급격히 떨어진 출석률을 회복시키기 위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등 LA 지역 외의 교육부들 역시 오늘 일제히 가을 학기에 돌입했습니다. 첫 등교를 맞은 각 학교들은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안내를 이어갔으며 학생들이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겨울방학까지 이어집니다. 이달 말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가 종료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합산되고 10월 1일부터는 납부가 시작됩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이달 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US 뉴스의 월드리포트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들의 30% 정도만 학자금 상환이 재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는 8월 31일로 종료되며 9월 1일부터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합산되고 납부는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걸었지만 대출 탕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연방 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별도 공지했습니다. 상환 재개 전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 시작했고 8차례 재연장했으나 지난 6월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많은 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조사 업체 크레딧 카르마는 상환이 시작되면 차용인의 절반 이상 56%는 렌트 혹은 식료품과 같은 필수품 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가구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경우 68%, 10만 달러 이상인 대출자들은 45%가량 필수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크레딧 카드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오토론과 모기지 부담도 큰 만큼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소비가 줄면서 경제 전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선 연방정부가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으로 내놓은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는 소득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내용입니다. 유틸리티 요금 및 구독 서비스 등을 조정하는 것도 대응 방안으로 꼽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학 입학 자기소개서에 정체성과 성장 배경을 묻는 질문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위헌 판결로 금지된 이후 인종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즈는 하버드 대학 등 20여 개 주요 대학이 올해 신입생 자기소개서 양식에 변화를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개의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5개 질문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은 구체적인 인종에 대해 언급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듀크 대학의 경우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과 삶에 미친 영향을 자유롭게 기술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다트머스 대학은 성장 환경과 영향에 대해 설명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전문가들은 최근 변화된 이 같은 내용의 질문은 합법적으로 지원자의 인종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며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을 피하기 위한 묘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20년 뒤에는 백인 인구보다 다인종이 과반을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20년 뒤에는 유색인종이 백인 인구 수를 추월하고 전체 인구의 과반을 차지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인구조사국 예측에 따르면 백인은 오는 2045년 국내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5년 뒤인 2050년에는 47%로 떨어지는데 미성년 인구는 4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미국에서도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 젊은 층일수록 인종 다양성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인종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여야 하며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등 변화에 적응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요 군수공장들을 찾아 생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용도 전투 장갑차에 오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종석에 앉아 직접 운전하면서 성능을 점검합니다. 줄지어 진열돼 있는 각종 탄도미사일들을 둘러보며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이 전투장갑차와 발사대차, 방사포탄 생산공장 등 주요 군수공장을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전선 부대들의 수요에 맞게 미사일 생산을 대폭 늘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들을 쓸어버리자라는 구호 앞에 선 모습을 연출해 전쟁의 상대가 남한임을 내비쳤습니다. 확고한 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춤으로써 적들이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며 만약 접어든다면 반드시 괴멸시켜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은 엿새 만입니다. 전쟁 준비를 강조하는 김 위원장의 행보는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미는 공동 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한미 의지 자유의 방패 UFS 연합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 기간 30여 건의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진행되고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도 실시됩니다. 또 이번 연습엔 미국 본토 우주군도 처음 참여하며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합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한국 국가보훈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새 제복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LA중앙서관은 이번 제복 지급 대상에는 미국 시민권 취득자 등 국적 상실자도 포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제복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올해 8월 1일 기준 한국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전 유공자들에게는 자켓과 바지, 넥타이가 각각 지급되는데 신청을 희망할 경우 LA 총영사관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제복 지급 신청은 오는 10월 31일 마감되며 이메일과 전화,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훈부는 올 연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추진된 기념음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지난 11일 저녁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음악회가 성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판소리와 판굿 등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공연들이 선보여졌으며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참여해 관람객들의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지난 70년의 한미동맹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70년을 함께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은 무료로 이루어졌으며 추첨을 통해 좌석을 배정받은 900명의 한인 관람객들이 참석해 한미동맹 70주년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